안녕하세요. 청약 전문가 원룡입니다. 오늘은 부천 아테라 자이 사후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분양 공고 전에 청약 준비하기 영상으로 먼저 올렸고, 그 다음 분양가 오픈 평면도 및 여러 정보가 확인 가능한 다음에는 영상을 또 올렸습니다. 블로그도 같이 올렸기 때문에 블로그와 영상 댓글로 많은 분들이 청약 전부터 그리고 당첨 이후에 계약을 하냐 마냐까지도 질문을 주셨어요. 일단 계약 기간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예비 당첨자 선발과 만약에 그 이후에라도 분양 물량이 남아있다면 선착순 또는 무순위 청약으로 진행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부천 내에서 입지도 괜찮은 편이고 가격도 나쁘진 않은데 청약 전과 후가 왜 이렇게 분위기가 다를까? 보통 생각의 입장도 고려를 해봤고 앞으로의 미래 가능성까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내용들을 부천에 있는 기존의 아파트들 그리고 서울 항동지구와 비교하면서 설마 앞으로 부천 대장지구가 민간 분양으로 본청약 때까지, 즉 2030년까지 기다리시는 분도 있을까라는 종합적인 판단 후에 부천 아테라자이에 대한 시각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기본 정보를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총 200세대에 50제곱과 59제곱, 59 A타입 6억 3천대부터 최대 6억 7천대까지 갑니다. 입주는 2027년 1월입니다. 당시 708명 1순위 접수를 했고요. 해당 지역 점수 커트라인은 28, 38, 그리고 가장 넓은 평형인 59 타입에서는 51점을 기록했습니다. 예상보다는 저조했지만 59 타입의 수요는 어느 정도 있다는 것도 확인. 단지 하나를 놓고 보기보다는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부천시가 경기도에서 6대 도시로 규모가 큰데 입주는 올해부터 급감합니다. 부천 소사구하고 오정구하고 원미구 합쳐서 한참 아래를 밑돕니다. 이 자료는 아실 정보고요. 부천 내에서 입주를 대기 중에 있는 아파트를 살펴보니까 총 5단지가 나옵니다. 그중 신혼희망타운은 매매가 안 되니까 패스. 부천 원종에 있는 신혼희망타운도 마찬가지고요. 결국은 일반 아파트로 매매 가능한 단지는 3개다. 내년 6월 입주 예정인 힐스테이트 소사역과 내년 말 입주인 원종역 해모로 아스트라, 그리고 2027년 여름에 입주 예정인 소사역 롯데캐슬 더 뉴엘이 있습니다. 분양가가 아주 싸지 않은 것 같고 규모도 조금 아쉽고 여러가지 방면에서 뭔가 더 나은 걸 찾고 싶다라고 하면 과연 이 상태들이 어떤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소사역에서 기존의 준신축의 대장 역할을 했던 소사역 푸르지오 인근에 있는 분양권 2개입니다. 내년 6월에 입주 예정인 힐스테이트 소사역 같은 경우는 전용 84 기준에서 8억이 넘어갑니다. 부천 아테라자에는 일단 50 타입과 59 타입이라서 분양가 자체는 저렴하고 이 지역 내에서 59 타입과 84 타입의 적정 가격차, 즉 평당 가격도 비슷한 비율로 내려갑니다. 또한 소사역 롯데캐슬 더 뉴엘 같은 경우는 지금 분양권 매매 전용 84가 하나 남아있는데 8억대 중반의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측에 있는 구로 항동을 볼게요. 부천 아테라자의 부지가 이쪽에 있고 빨간 점선 넘어가면 구로구인데 이 중에서 전용 59 타입이 있는 단지가 2개입니다. 하버라인 2단지하고 3단지. 지금 평균 호가가 7억이라는 얘기예요. 이 2개 단지의 최근 실거래가가 여름 때 중충 6억 7천대까지 갔고요. 마찬가지 최근 10월 달에 6억 7,400까지 3단지에서 실거래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가격에 대한 분석 그리고 부천 아테라자이 59 타입이 과연 비싼가 안 비싼가의 분석을 다각도로 심도 있게 볼 거예요. 먼저는 구로 항동에 있는 아파트하고 부천 소사역 인근에 있는 푸르지오 가격과의 연동성을 볼 텐데 가격이 비슷하게 올라가고 비슷하게 떨어지고 현재 호가 및 실거래가도 똑같습니다. 그럼 즉 구로 항동 신축과 부천 소사역 푸르지오 가격은 같다라고 보는 거죠. 2019년도 입주인 하버라인 3단지의 호가는 중층 기준에서 6억 8천에서 7억까지, 2012년도 입주해서 14년차 아파트가 된 소사역 푸르지오 같은 경우는 6억 7천에서 7억대까지 비슷한 수준이고요. 그 다음 부천 옥길지구 맨편에 있는 부천 일루미스테이트 역시 작년에 입주했기 때문에 실거래가 사례가 거의 없고 호가는 있는 상태입니다. 6억 5천 다음에는 바로 7억. 이 세 가지 아파트가 가격 패턴이 유사하게 보인다. 이 관점에서 이들 단지보다 상급지인 서울 금천구의 롯데캐슬 골드파크 1차 가격을 같이 붙여봅니다. 다시 정리. 항동 하버라인 3단지하고 부천 소사역 푸르지오하고 가격이 같은데 이 그래프로는 간소화시켜서 직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2개 단지만 비교합니다. 더 상급지라고 볼 수 있는 롯데캐슬 골드파크 1단지의 경우는 현재 가격이 9억 중반대에 걸려 있습니다. 이 9억 중반은 언제 가격과 일치하냐면 2021년도 1월 정도 가격,
그렇지만 구로 항동의 하버라인 3단지는 2020년도 여름 가격과 맞닿습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구로구보다 더 상급지인 영등포구, 동대문구, 더 가서 마포구, 성동구 이런 데는 이미 정고점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 뚫고 지나갔어요. 낙수효과처럼 상급지는 더 그래프가 가파르게 올라갔고 그 밑으로 내려갈수록 따라가는 구조다. 그래서 금천구보다 더 아랫단에 있는 구로 항동 같은 경우는 부천 소사와 비슷한 레벨인데 아직 덜 올랐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만약에 상급지만큼의 시점으로 올라온다라고 하면 이 지점에 점을 찍고 가상의 선을 긋게 되면 이 정도가 적정가라는 겁니다. 즉 7억이 넘어가야 되는 구조가 맞다는 얘기. 부천 아테라자이에서는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뭐냐면 하버라인 3단지에서는 학교가 인근인데 2단지에서는 많이 걸어간다. 그렇지만 부천 아테라자이 맞은편에는 양지초등학교가 있다. 이런 점도 다르고 이들 단지는 2019년도, 12년도 입주지만 부천 아테라자이는 2027년 입주로 더 작은 규모를 커버할 수 있을 만큼 신축의 이점이 있다라는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더 대단지, 규모가 좋고 뭔가 더 좋아 보이는 곳을 투자하고 싶다. 그러면 갭 투자는 어떨까? 그래서 전세와 매매 갭도 살펴봤습니다. 호객노노 자료에서 보면 소사협 푸르지오는 약 66%의 전세 갭으로 2억 2천 정도, 항동 하버라인 3단지도 비슷한 수준으로 2억 3, 4천입니다. 부천 일루미스테이트 같은 경우도 전세가 4억 3천부터 4억 4천까지 나와 있어요. 이 세 개 단지가 다 비슷하죠. 그러면 이때 객관적인 비교를 해봅니다. 부천 및 항동에서 전용 59제곱을 소유할 때 자금 계산을 매매한 다음에 실거주, 갭 투자, 부천 아테라자에 청약을 해서 당첨될 경우 또는 계약할 경우 세 가지의 경우를 보고 실투자금을 뽑아내 볼게요. 일단 실거주했다. 생애 최초는 최대 80%까지 대출이 나오죠. 물론 70% 이하 받는 게 훨씬 더 좋겠지만 일단 최대 레버리지를 사용해서 산다라고 가정하면 실투자금은 1억 3,400입니다. 만약에 전세를 낀다라고 하면 2억 4천입니다. 만약 당첨된다, 분양계약을 했다라고 하면 계약금 10%에 해당하는 6,700만 원만 있으면 됩니다. 가격은 세 개 다 비슷한데 각각의 실거주, 전세 끼고 투자, 당첨에 따라서 실투자금은 큰 차이를 보인다. 물론 2027년도에 입주할 때 전세 또는 잔금 대출을 받고 비슷한 레버리지를 사용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 2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긴 호흡으로 입주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를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청약과 매매와 갭 투자할 때 비교를 부천 아테라자이 뿐만 아니라 다른 단지, 다른 지역도 이런 식으로 비교하게 되면 본인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혹시 부천 청약자인데 대장지구를 기다렸다가 더 넓고 좋고 서울과 가까운 곳에 살고 싶다라는 분이 계실까 해서 3기 신도시 홈페이지 내용을 일부 발췌해 왔습니다. 왼쪽에 입지도에서는 서울 인접이 맞고요. 오른쪽에 지도를 보니까 김포공항역 넘어가서는 마곡까지 가깝습니다. 직주근접 충분히 가능한 위치는 확인. 그렇지만 문제는 2029년도까지 사업 준공 예정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아파트 준공이 아니라 아파트 분양하고 이때까지 택지 조성이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서서 사전 청약도 했고 본 청약 시기는 미뤄지고 있고 본 청약이 들어간다 해도 2028, 9, 30년 이런 식으로 늦춰지게 될 경우에는 입주가 적어도 2030년부터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비교할 수도 있겠죠. 부천 아테라자이를 2027년도에 입주를 시키고 또는 입주를 하고 비과세를 위한 기간 2년을 버틴 다음에 2029년도 언제쯤에 매도를 한다고 가정을 하잖아요. 그럼 무주택자가 된 다음에 그때 부천 대장지구에 청약을 해도 됩니다. 이런 스케줄도 물론 나오고 현재 비규제 지역 타이틀이 계속 유지될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도 부천 대장지구에 청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1주택자 추첨될 대상으로 말이죠. 앞으로 5년, 6년 후의 일이라서 변수가 더 남아있죠. 분양 일정이 늦춰진다거나 그만큼 인플레이션을 다 받아서 분양가가 더 높아진다거나 최악의 상황을 그려볼 수도 있는 상황이고 분양을 진행 중에 있는 아파트의 경우는 이미 분양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자금 계획과 입주 일정까지도 예측 및 계산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부천 아테라자의 사후 분석까지 마쳤습니다. 지금 예시를 든 지역 부천과 항동 그리고 미래의 대장지구까지 같이 엮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제작했으니 계약하신 분들은 안심하시고 계약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이 영상을 통해서 팩트 체크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원룡이었습니다.